예, 여기서 말하는 5%는 뭐죠? 끝나는 법에는 연으로 연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런데 종전 계약 금액 대비로 이해하시면 돼요. 종전 계약 금액 대비. 예를 들어서 5년을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5년 이후에 어떤 분이 5%씩이니까 5, 25%를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종전 계약 금액 대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편법을 쓰죠? 보통 주택 임대차는 몇 년이죠? 2년. 그럼 1년씩 쓰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1년씩 쓰면. 임차인과 합의해가지고 하면은 1년씩 계약 가능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편법을 쓰다 보니까 모 국회의원이 이제 입법을 냈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조만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계약 금액 대비, 종전 계약 금액 대비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하고 싶게요. 이번에 이제 종합소득세로 넘어가 볼게요. 작년까지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됐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쓸 게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골치 아파졌어요.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뭐 세금이야 낸다고 하지만 뭐가 또 문제죠? 건강보험료가 또 따라옵니다. 그 건강보험료가 재산 상태, 뭐 자동차, 뭐 소득 이거하고 합산해서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부담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됐는데 올해부터는 2천만 원 이하에서도 세금을 내라. 낼 때 그러면 어떻게 냅니까?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선택해서 너가 선택해서 내라. 근데 통상적으로 분리과세가 훨씬 더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분리과세로 되면은 그 수익 금액의 몇 프로를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50%나 60%를 인정을 해줘요. 또 소득 금액에서 200만 원이나 400만 원을 또 공제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이게 유리합니다. 그럼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하냐? 그건 아니에요. 혹시 주택 임대 수입 사업을 하면서 결손이 날 수도 있잖아. 임대는 안 되지만 뭐 관리비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자 비용 나갈 거 아니에요. 결손이 날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별로 따지면 될 것 같고 거의 8, 90%가 분리과세가 더 유리할 겁니다. 그럼 분리과세는 뭐고 종합과세는 뭡니까? 우리 소득세가 주택임대소득만 이렇게 갖고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주택임대도 사업소득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면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근로소득하고 주택임대소득하고 합산해서 내는 게 맞습니다. 그게 종합과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득을 그러면 합합니까?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그다음 뭐죠? 그런 소득을 다 합해가지고 이렇게 그 종합과세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2천만 원 이하이면 야 그렇게 하면 계산도 복잡하고 세부담도 많으니까 얘는 주택 임대소득만 갖고 간단한 산식에 의해서 14% 내고 끝내자. 그게 분리과세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게요. 그러면 내가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2천만 원이 이하면은 요걸 요걸 적용하는 거고 2천만 원이 초과하면은 요걸 적용하겠네요. 맞죠? 요걸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죠. 수익 금액에 따라 수익 금액이 딱 정해지면은 어디로 갈지 길이 정해지는 겁니다. 맞죠? 네. 그럼 그 2천만 원의 기준 금액이 뭐죠? 2천만 원. 이게요,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경비를 뺀 금액으로 판정을 합니까? 빼기 전 금액으로. 빼기 전 금액으로 판정을 하는 겁니다. 2천만 원은. 그래서 수입 금액이라고 해요. 뺀 후의 용어는 뭐죠? 소득 금액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수익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그러면 수익 금액은 어떻게 판정합니까? 주택을 임대했었을 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월 임대료. 두 번째, 간주 임대료. 얘는 월세, 전세, 보증금. 정확하게 말하면 보증금이죠. 관리비. 관리비도 주택 임대 수익 금액에 들어가나요? 임대 수익 금액에 관리비는 말씀드릴게요. 관리비는
보통 우리가 이제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을 이렇게 임대하면은 도시가스 누가 내죠? 세입자. 상하수 그 전기료 세입자. 그러면서도 5만 원씩 이렇게 보통 5만 원 왔다 갔다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그 5만 원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상하수도, 공용전기, 청소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엄밀히 명확하게 말하면 공공요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익금액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나와요. 공공요금을 제외한 난방비, 청소비는 엄밀히 말하면 수익금액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과세관청에서 거기까지 건들지 안 건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이제 세무사니까 그 원칙을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신고할 때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나와요.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는 부동산 수익금액에 산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수익금액이 중요하겠네요. 왜 이 수익금액이 2천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과세 방법이 완전히 틀려지니까. 그럼 수익금액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첫 번째 임대료, 간주임대료, 관리비를 합산한다. 임대료는 매월 월세 받는 거 있잖아요. 곱하기 임대 월수 곱하면 되겠네. 간주임대료는 임대 보증금을 싹 합합니다.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산식을 정해서 그 부과를 하는데 주택수가 전제 조건 있죠. 몇 채 이상이어야 되죠? 세 채. 그 세 채를 따질 때 소형주택은 제외하도록 돼 있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용면적 60제곱평방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소형주택은 뺐는데 더 범위를 축소시켜 놨습니다. 올해부터는 전용 40제곱평방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만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택을 빼고 나머지 주택수가 세 채 이상이면은 보증금을 다 합해요. 합해가지고 3억을 뺍니다. 그리고 거기다 60%를 곱합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1.8%였어요. 최근에 2월 10일 날 시행규칙 13일인가 14일인가 이렇게 시행규칙 그 개정하면서 이게 2.1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임대 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간주임대료가 나와요. 그러면 요거 산정되겠죠? 관리비 아까 산정되죠? 얘를 다 합해서 2천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기준시가로 그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선택으로 가는 거고 제가 지금부터는 그냥 분리과세 쪽만 얘기할게요. 분리과세로 가는 거고 2천만 원 초과된다. 그러면 종합과세로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그럼 요거 한번 산정을 해볼게요. 간주임대료 대상인지 아닌지. A, B, C 세 채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2억, 3억, 4억이에요. 그럼 보증금 전체 합계 얼마죠? 산수에 약하시네. 얼마죠? 9억이요. 9억. 그러면 보증금만 봤을 때는 과세 대상이에요? 네. 그럼 요 케이스에 간주임대료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일단 소형주택이 있는지 보면 되죠. 네. 있어요? 있어요. A 날려가죠? 네. 주택수 몇 채예요? 그럼 간주임대료 대상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네. 요거는 이제 요거랑은 별개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A, B, C가 소형주택은 아니라고 할게요. 그러면 간주임대료 실제 한번 수익금액을 산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합하니까 6억이 됩니다. 그러면 6억에서 3억 빼고 여기에 대해서 60%를 적용하고 정기예금 이자율 2.1%를 적용하고 1년 동안 임대 돌렸대요. 그러니까 378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수익금액이에요. 요거에다가 월세 수익금액을 더하고 관리비 수입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간주임대료에 대한 수익금액은 솔직히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월세 부분이 큰 거지 간주임대료에 대한 수익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시가가 1억 원이고 보증금이 2억 원인데 예, 집값이 더 비싸서 보증금도 기준시가니까. 예, 그러니까 시세하고는 틀리니까요. 예, 여기서 말하는 기준시가는 뭐냐면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입니다. 시세 보통 뭐 60%, 70% 이 정도 이렇게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세 가지를 합해서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 이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과세? 분리과세로 갑니다. 그럼 분리과세로 한번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보고 잠깐 쉴게요. 수익금액이 나왔습니다. 2천이라고 가정합시다. 2천.
이 중에서 필요 경비를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세상에 필요 경비에 경비 안 들어가는 수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빼주는데 수익 금액의 50% 아니면 60%를 빼줍니다. 임대사업자도 등록했으면 60%, 등록 안 했으면 50%를 빼줍니다. 그럼 여기까지 나왔겠죠? 그리고 한번 공제 금액을 또 빼줘요. 임대사업 등록했으면 400만 원, 안 했으면 200만 원 이렇게 빼줍니다. 근데 이 공제 금액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을 갖고 지금 하고 있죠? 그 수익 금액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근로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 넘는다. 그럼 요건 적용될 여지가 없겠죠. 근데 난 주택 임대 소득 금액만 있고 다른 소득 없어. 그럼 요거 적용되겠죠. 됐죠? 거기다 14% 적용하면 끝이에요. 굉장히 간편하죠. 그리고 임대사업 등록했네? 단기 임대로 했으면은 내야 될 세금에서 30%를 빼주고 장기 임대 했으면은 75%를 빼준다는 겁니다.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이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 적용한다. 예. 신분인데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인데 네. 임대소득이 4천만 원이에요. 예. 근데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죠? 아까 월세 같은 경우에는 두 채 이상이어야 된다겠고 간주임대료는 소형주택을 제외한 세 채 이상이어야 된다겠잖아요. 그때 주택수 판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기 40평균부터 이하인가? 음해. 40평균부터 이하. 주택수 판정, 그때 주택수 판정은 부부 합산으로 판정을 하는 겁니다. 주택수 판정만 부부 합산으로 하는 거고 실제 세금을 계산할 때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별 과세거든요. 그럼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가구 주택에서 월세 수입이 4천이 나왔대요. 만약 이게 한 사람 명의면은 무슨 과세예요? 종합과세로 가죠. 근데 두 사람 명의래요. 50대 50. 2천만 원, 2천만 원 떨어지죠. 그러면 다른 소득이 없다고 했었을 땐 이 두 분 다 분리과세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수 판정에서만 배우자하고 합산해서 판정을 하고 실제 세금 계산했을 때는 개인별로 이렇게 한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임대수익 금액이 2천입니다. 임대사업 안 했어. 그러면 경비 얼마 해준다고요? 아까 50%. 그럼 1,000만 원에 대해서 세금 내겠네. 근데 다른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은 임대사업 등록 안 하면 200만 원 빼준대요. 맞아요? 여기까지 800에 대해서 14% 곱하고 그리고 임대사업 등록 안 했으니까 세액 감면 적용될 여지 없고 그럼 내야 될 세금이 112만 원이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임대사업 등록을 했다고 합시다. 단기로 했다고 합시다. 2천만 원에 대해서 이번엔 경비 몇 프로? 60. 10% 더해줘요. 800만 원이 나오네요. 여기에서 임대사업 등록했고 다른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400만 원 빼주네요. 거기에 대해서 14% 거니까 56만 원이네요. 마지막 한 번 더 빼줘야죠. 단기로 했을 땐 얼마 빼준다? 내야 될 세금에서 30%. 39만 원 나오네요. 장기로 돌렸습니다. 다 똑같겠죠? 여기만 틀리겠죠? 75% 감면을 해주니까 14만 원이네요. 분리과세라 할지라도 임대사업 등록했을 때하고 또 등록한다 할지라도 단기 임대로 했을 때하고 장기 임대로 했을 때하고 세액 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게 종합과세면은 세부담 차이가 훨씬 더 커집니다. 분리과세 적용 시 임대료 증액 제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세건, 국세건 이제 임대주택과 관련된 세제 혜택에서는 무조건 5%가 적용이 되고 아까 분리과세를 했었을 때 필요경비율은 등록했느냐 등록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60%, 50%가 적용되고 200만 원, 400만 원 적용하는 거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주택 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이거 말씀을 드렸고요. 얘는 국세죠. 국세잖아요. 종합소득세는. 그러니까 양쪽 다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세금을 안 내려면은 이 과세 표준이 제로면 되겠네요. 맞죠? 네. 제로면은 세율 곱해도 다 제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납부세액도 없겠네. 이가 임대사업 등록을 안 했습니다. 여기가 제로가 되려면 여기가 얼마여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산수를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나?
얘가 제로가 돼야 돼. 네. 그럼 얘가 얼마여야 제로가 될까요? 400 넣어봅시다. 400. 50% 빠지면 200. 200 빠지네. 그럼 결론적으로 뭐죠? 임대사업 등록을 안 했을 때 연 임대 수익 금액이 400까지는 내야 될 세금도 없고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전혀 문제가 없겠네. 네, 예. 연 400이니까 월로 하면 얼마죠? 한 3, 4만 원 정도 됩니다. 임대사업 등록을 했습니다. 이 과표가 제로가 되려면 여기가 얼마일까요? 1000만 원. 숫자 빠르시네요. 1000만 원. 1000만 원 넣으면 60%니까 400만 원 나오고 400 빠지니까 제로가 되겠네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때는 1000만 원까지는 소득금액이 제로여가지고 내야 될 세금 없다. 그리고 건강보험도 발생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50%만 되기 때문에 400까지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분리과세를 했습니다. 분리과세는 그래도 간단하죠? 생각보다. 저희가 10분간 쉬었다가 이제 종합과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잠깐 짬을 내가지고 요게 어저께 나온 거예요. 제가 난 건데 제가 유튜브에 이제 강의를 작년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아마 쳐보시면은 그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총 18편 올라가 있고 특강 강의도 있고 뭐 주택과 뭐 절세라는 강의도 있거든요. 그때 만든 원고 초안에다가 여러 가지 덧붙여서 만들었고요. 시중에 주택임대사업자 관련된 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원고 초안 좀 달라고 해가지고 이걸 책으로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이번에 그 시행 규칙까지 다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질문한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더 깊게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은 아마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거는 최근 개정세법이 반영이 안 됐어요. 제가 할 때마다 또 강의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요거에는 최신 자료까지 다 반영이 됐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이 책과 함께 유튜브 강의를 파트별로 해놨거든요. 이 순서가 거의 그 파트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듣되 거기에서 조금 요거랑 안 맞다. 그러면 개정세법이 반영이 안 된 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 내용을 참고하고 전체적인 윤곽은 그 자료 그 유튜브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맨 뒤에 조견표 하나 있을 거예요. 정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표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핵심 다 몰아놓은 거거든요.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이게 한눈에 보일 겁니다. 한눈에 보일 거예요. 공부를 대충 했다 그러면 안 들어올 거예요. 뭐가 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해보겠습니다. 분리과세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합과세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계산 구조를 한번 머리에 담고 해봅시다. 먼저 임대수입, 그러니까 종합과세라는 건 뭐죠? 주택 임대수입 소득 금액이에요. 이번엔 소득 금액하고 다른 소득 금액하고 합해가지고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주택 임대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빼야 임대 소득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수익 금액은 아까 세 개를 더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달라진 게 필요 경비입니다. 아까 분리과세에서는 필요 경비가 어떻게 됐죠? 수익 금액의 몇 프로? 50%하고 60%가 적용됐습니다. 근데 2천만 원 초과인 종합과세는 그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분리과세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종합과세에서 필요 경비는 어떻게 따집니까? 이렇게 따져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내가 실제 들어간 필요 경비를 입증을 받든지 그 금액이 적거나 아니면 뭐 증빙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추계로 된 경비율을 적용받든지. 그럼 첫 번째, 실제 들어간 경비를 입증받고 싶으시면은 증빙을 모으시면 됩니다. 어떤 경비들이 있습니까? 재산세,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이 가장 크겠죠. 수리비, 중개수수료. 그러니까 이게 수입이고 이게 경비고 그럼 소득금액 나오겠네요. 요걸 적용받든지. 요게 없어요. 없으면은 수익이 바로 소득금액이 될 수는 없으니까 국가에서는 이 수익금액의 일정 부분을 경비율로 인정을 해주는데
아까 분리과세처럼 50%나 60%를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대상자가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냐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냐에 따라서 단순 경비율 대상자는 42% 정도 수익 금액에 기준 경비율 대상자는 10% 정도를 적용해 줍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를 적용받게 될 거예요. 임대 수익 금액이 작지 않는 한. 그러니까 둘 중에 유리한 걸로 해가지고 경비를 인정받으면 된다. 그러면 이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이익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에 대한 소득 금액이 있으면 두 개를 합합니다. 합하니까 더 넓어지겠죠? 그럼 종합소득,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소득 공제라는 걸 빼줬는데 아까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이면 200만 원이나 400만 원을 공제해줬잖아요. 여기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인적공제, 부양가족이 몇 명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처럼 소득공제를 차감을 해주고 거기에다 세율을 적용하는데 지금 소득세율이 7단계 누진세율입니다. 세요. 소득금액이 크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분리과세와 똑같이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 세액 감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었을 때 30%, 장기로 했었을 때 75%를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케이스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 내용들이 다 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책 꼼꼼히 한번 보시면은 도움 많이 될 거예요. A주택은 남편 혼자 소유하고 있습니다. B주택은 남편과 부인이 50%씩 소유를 하고 있어요. 아까 질문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제 소득세 신고 기간이 됐습니다. 먼저 남편, 먼저 수익 금액을 산정을 해야겠죠. 그래야 분리과세로 할지 종합과세로 할지 나오니까. 남편은 수익 금액이 얼마예요? 여기서 50% 2200이죠. 그럼 남편은 분리과세로 가야 돼요? 종합과세로 가야 돼요? 종합과세. 그러면 종합과세로 가되 필요경비는 아까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인정받든지 추계 필요경비를 인정받든지 그 다음에 공제는 부양가족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세율도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14% 세율 아니에요. 부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1200, 2천만 원 이하네요. 두 개 합하면 2,400이니까 둘 다 종합과세로 가야 되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주택수 판정 시에만 부부 합산이고 실제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세액을 계산할 때는 각각 인별로 계산한다. 1,200이니까 분리과세. 그러니까 필요경비 등록했느냐 안 등록했느냐에 따라서 50%, 60% 소득공제 400만 원, 200만 원 받고 세율 간단하게 14% 받는다. 똑같이 분리과세건 종합과세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은 그대로 적용된다. 단기 했을 때는 30%, 장기 했을 때는 75%를 적용받는다. 대신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된다. 됐습니까? 네. 예. 부부가 예. 혼인신고를 안 하면 예. 그냥 같은 남담입니다. 세대안에 있어도 남담으로 예, 보고 맞습니다. 아예 그 예. 세대수 합산이나 이런 것도 안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세액 감면 적용 시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요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 임대 사업자와 관련된 모든 거는 이번에 이거 다 들어갔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주택 임대 사업자가 그동안 많이 신고를 누락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런 세제 혜택을 줄 테니까 너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 그러면 이제 수입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사업자 등록 의무 규정을 신설을 했고 또 일정 사업자 등록을 안 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 의무 규정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분리과세 대상자,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겠죠, 수익 금액이. 이 분리과세 대상자는 소득세법에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의무로 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분리과세 대상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원칙적으로.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어디로 해야 될까요? 상가는 사업장 소재지를 어디로 하죠? 상가. 상가가 인천에 하나 있고 용인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 어떻게 합니까? 인천 하나, 용인 하나. 사업장에 내겠네.
주택이 예를 들어서 인천에 있고 용인에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어떻게 합니까? 네, 거주는 수원에서 하고 있어. 수원에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어떻게 하는데? 어디에다 하세요?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다 하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만 주소지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한 거는 물건지로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순수하게, 그러니까 지자체에다 등록을 안 하고 나는 세무서만 사업자 등록을 낼게 하는 분들은 원칙적으로는 아까 용인, 그다음에 인천 이렇게 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세무사에서는 뭐 그런 것 고려 안 하더라고요. 그냥 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도 뭐 받아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원칙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택임대사업자 수입이 있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안 했을 때 이제 가산세 매긴대요. 언제부터? 2020년 내년부터. 안 걸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걸리면 이제 수익 금액의 0.2%입니다. 소득 금액의 0.2%가 아니에요. 설령 내가 4천만 원의 임대 수입이 있어. 그다음에 경비가 4천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내야 될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는 매기겠대요. 왜? 수익 금액의 0.2%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왜 일시적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있잖아요. 예. 그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이면 그 기간에는 그런 거를 혜택을 줘요? 아니면 그거 묵살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일시적 2주택 혜택은 양도소득세에서 준 혜택이에요. 소득세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복되는 기간은 들어가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이번에는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 말고 이제 이제 상가 개정세법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특강 제목이 개정세법이잖아요. 좀 전까지는 이제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여기서는 이제 상가 쪽과 관련된 내용 해볼게요. 주택임대사업자도 포함되는데 올해부터 이제 배제가 되니까 그동안 상가 임대소득, 그러니까 임대소득자들이 솔직히 경비가 없어요. 이자 비용하고 재산세하고 간혹 종부세, 수리비, 중개수수료인데 한계가 있습니다. 없다 보니까 세부담이 컸죠. 그래서 이제 임대사업자 분들 이렇게 오시면은 세금이 너무 많다고, 통상적으로 한 2달, 많게 내는 분들은 3달분 임대료를 이제 세금으로 이렇게 내는 것 같아요. 어차피 부가세는 받아서 내는 거니까 상관없겠지만 소득세 같은 경우는 한 2달 전후로 해가지고 납부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들이 세금을 좀 줄일 수 없느냐, 합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쭉 검토를 하니까 이 노란공제우산이 그래도 효과가 제일 큽니다. 이게 소득 공제 항목이거든요. 나중에 조금 더 공부하시면 소득 공제하고 세 감면하고 있는데, 그 보시면은 소득 공제가 혜택이 더 많아요. 그 소득 공제에서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 공제,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란 우산 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가입을 하라고 했거든요. 하면은 그래도 세부담이 꽤 금융상품 중에서는 가장 큰 혜택이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보니까 야, 부동산 임대 일반 사업하고 특징이 틀린데 저거까지 혜택을 줘야 되겠어? 해가지고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소득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 실익이 없어요. 노란공제우산. 근데 예전에 사업자만 적용인가요? 요거는 일반 사업자들도 적용 가능합니다. 근데 부동산 임대사업자 한해서 이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하도 주택에 대해서 이것저것 혜택을 많이 주니까 이제 상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야, 우리도 뭐 혜택 줘 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요겁니다. 즉, 상가 건물 부동산 임대 수익 금액이 첫 번째, 연간 7,5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 똑같은 사람한테 5년 이상을 계속 임대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은 5%죠. 상한율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3%입니다. 요거를 준수했었을 때 내야 될 세금의 5%를 빼주겠대요. 올해부터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럼 상가 임대 수입이 7,500만 원을 초과한다. 안 해주고요. 7,500까지만 5년 동안 임대를 해주겠다는 겁니다.